안녕하십니까. 사회본TV 김용화입니다. 퇴직연금 특강 시리즈 제4강 퇴직연금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의 설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각 사업체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때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퇴직급여 보장법에 이 법률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이라는 자에서 이와 같이 이 급여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이 퇴직급여 보장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가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이 퇴직급여 제도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DB, DC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DB, DC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이 하나 이상이라는 것은 두 개도 복수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제도는 1년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1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년 근무하면 우리가 1년 미만 근무했던 그 기간의 것을까지 포함해서 2년 2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1년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1년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퇴직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미만이면 관계없는 거고요. 1년 이상 근로했다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15시간 이상만 이야기하면 1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그분이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따지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근로자한테는 굉장히 많이 주고 저 근로자한테는 작게 주고 남성한테는 많이 주고 여성한테는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의 차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 대표라고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용은 사업주가 비용 부담하지만 제도의 설정 단계부터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종업원에. 그런데 종업원이 각색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거는 그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뭐 DB니, DC니 뭐 이런 걸 설정하고
했다든지, 안 그러면 DB에서 DC로, DC에서 DB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주가 비용 부담하지만 그 수급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과반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를 유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라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퇴직급여 제도의 기본적인 종류를 변경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지만 급여 제도의 내용입니다. 변경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대표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근로기준법 기본적 정신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은 드려야 되지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동의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다 해야 된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 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학정기회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라고 딱 정해놨죠.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장, 그러니까 이 퇴직급여 보장법이 만들어진 2005년 12월이죠.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설립된 새로운 기업은 다 그냥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학정급여형이나 학정기형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법령 이전에 성립된 기업들이죠.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제6조에는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한 직장에는 한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를 들면 근로자의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정급여형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학정기여형도 함께 설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학정급여형 할 때하고 학정기여형 할 때하고 간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거죠. 그래서 15조, 20조 이 이야기는 이제 15조는 학정급여형과 관련된 내용이고 20조는 학정기여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 및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수준 다 각호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제15조에 따른 학정급여형에 대한 설명 쭉 규정된 내용입니다. 15조에 따른 급여 수준의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그다음 학정기여형은 이거는 학정기여형과 관련된 설명이 되는 조항들이죠. 1항의 부담금 수준의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 돼야 된다. 1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1 미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정 비율이. 그렇게 해서 퇴직연금 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8조하고 제11조인데 8조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바로 요게 그죠. 1년 근무에 한 달치의
평균 임금을 우리 31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설정해야 한다.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급여형 학정 기여형과 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퇴직금 제도 사실은 이 제도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조항을 다시 명확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8조의 기준이 DB나 DC에 다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입니다. 미래에 근무한 기간까지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근무한 기간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되지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놨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산하고 나면 새로 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겠죠. 그다음 제11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이 설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설정을 안 했을 때 제11조가 되는데 이 11조는 미설정에 따른 처리인데 제4항 1항 본문이죠. 이겁니다. 제4항 1항 퇴직급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조 새로 성립된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실은 이제 뭐 설정하지 아니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근로자 대표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뭐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제8조 1항에 따른 요 조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DB나 DC나 뭐 이런 제도를 설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8조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정 퇴직금 제도죠. 바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기 전에 원행적으로 존재하는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한 제8조 내용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오늘 사회보험TV는 이 퇴직급여 설정과 관련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